발톱이 좀 자랐잖아. 발톱 좀 깎아볼까? 허리야.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발톱을 어떻게 깎아야 하는 거야? 잘 보셨나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통증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수술을 한 환자들의 경우 척추 위생을 오랫동안 지키다가 또는 너무 뻣뻣하게 허리가 굳는 바람에 이런 발톱을 깎는 자세에서 큰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그 해답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해답을 알려드리자고 하면 가장 좋은 답은 사실은 발톱 깎는 자세는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이 없다. 그래서 그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네일샵을 가보세요. 네일샵을 가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톱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정도는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주변에 가족도 없는데 그런데 네일샵도 없어. 그런데 네일샵은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 자,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맞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발톱을 깎을 때 절대로 통증이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발톱을 깎는 동안 왜 내 허리는 계속해서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발톱을 깎는 자세 때문이에요. 발톱을 깎게 되면 저처럼 지금처럼 바닥에 앉는 자세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자세로 아마 발톱을 깎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안방마님 자세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자세 지금 옆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안 그래도 양반다리 자체도 후만이 일어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반이 이렇게 안방마님 자세가 되면서 더 후굴이 되면서 요추의 전반이 더 무너져요. 그리고 몸을 발톱을 깎아야 되다 보니까 더 앞으로 이렇게 굴곡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완전히 굴곡이 사라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는 후방으로 더 탈출되고 디스크 내압은 높아지고 요추의 전반은 완전히 사라진 채로 여러분들이 발톱을 깎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의자에 앉아서 지금처럼 발톱을 깎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런 경우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보다 요추의 전반이 덜 사라지는 자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추의 전반은 많이 무너지고 허리 디스크는 후방으로 많이 탈출되고 디스크 내압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발톱을 깎는 것은 추천하기는 어려운 자세가 돼요. 여러분들이 우선 이 자세가 나쁘다는 것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어떻게 발톱을 깎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다리를 이렇게 사자다리 모양으로 꼬고 앉아서 발톱을 깎는 자세예요. 아까 전에 했던 자세 있죠? 자, 이 자세에 비해서는 어떻게 발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옆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냐고 하면 딱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서 허리는 더 펴져 있는 채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추의 전반이 아까 전에 기존에 잡았던 자세보다 이게 요추가 아까 전에 골반이 후굴되면서 요추 전반이 지금 심해진 자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몸을 분명히 약간 숙여야 되는 자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골반이 뒤로 후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방금처럼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에서 발톱을 깎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깎는 것들 더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누운 자세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로 발을 벽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굽혀보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발톱을 지금처럼 깎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발톱이 물론 밑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들은 있어요. 단점들이 있는데, 대신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몸을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디스크 내압은 누워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활성도는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발톱을 깎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한번 누워서 발톱을 깎는 것도 한번 응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런데 방금처럼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 자세가 안 나오시는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굳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분들 말이에요. 이렇게 고관절이 굳은 분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자세는 나오지 않아요. 몸을 숙이려고 하면 더더욱 불편해질 뿐이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또 사용을 해보세요. 뭐냐고 하면 다리를 인어공주 자세로 굽히는 자세입니다. 지금처럼요. 자, 인어공주 자세를 통해서 지금 제가 다리를 옆으로 지금 굽혀놨어요. 자, 옆으로 굽혔는데, 자, 옆으로 굽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깜빡하고 논문을 못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 내압의 상승이 높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굽히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자세이긴 해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굽혀서 이번에는 한번 발톱을 깎아보세요. 가능하다면요. 자, 옆으로 앉아서 하는 자세에서는 당연히 지금처럼 깎으면 되는데, 이 자세를 제가 옆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옆모습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앞모습은 아까 봤잖아요. 옆으로 약간 척추가 휘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팔이 있는 위치랑 다리가 있는 위치가 지금처럼 유사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죠? 몸을 아까 전에 했던 이런 자세들보다 몸을 많이 숙일 이유가 절대로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어공주 자세를 통해서 발톱을 깎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요. 아까처럼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 떨어지는 분들도 인어공주 자세를 해보라고 하면 잘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또 다른 요령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요령이랑 바로 눕는 거예요. 누운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좀 지지를 할 겁니다. 우리 아까 스트레칭 하는 자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광배근이라든지 골반 쪽에 폼롤러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자세를 잠깐만 취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허리는 펴져 있고요. 발은 살짝 앞으로 가 있는 자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자세는 앉은 자세에 비해서 디스크 내압 무지 낮아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가 혹시라도 좀 편하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다리를 한번 이렇게 발톱을 깎아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쪽을 하다가 중간중간 참 아까 이야기했는데 중간중간 방금 전에 말했던 오늘 설명하는 자세들 있죠. 자세들은 다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다 깎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가면서 깎는 것들 한번 권장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아까 전에 인어공주 자세를 잠깐 한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오른쪽 다리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잡이 많잖아요. 이때 왼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까처럼 인어공주 자세를 했다면 오른손 가지고 양쪽 다 사실은 깎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응용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부터 밝혔죠. 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발톱을 깎을 때 너무 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맞아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자세로는 절대로 깎지 말고요. 자, 정확한 자세보다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빨리빨리 자세를 교체해 주면서 발톱을 깎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발톱 깎는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끝난 줄 아시는 분들 있죠? 자, 그렇진 않아요. 몇 가지를 설명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발톱 깎는 자세 지금처럼 해보라고 해도 전혀 안 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 도움을 받든지 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도 필요해요. 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자, 발톱을 저렇게 깎는 기구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발톱 깎기가 되게 긴 봉에다가 연결돼가지고 끝에 돋보기가 달려있는 거 있죠.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척추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들을 위한 발톱 깎기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깎기 힘든 분들이라고 하면 저런 도구에 조금 도움을 받는 것들도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 좀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가 한번 아이디어를 잘 내거나 좀 저런 거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아이디어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만드셔서 좀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발상의 전환이냐고 하면 꼭 발톱을 깎아야 할까요? 자,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나 싶겠는데 발톱을 꼭 깎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발톱이 자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발톱을 자라지 않게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발톱을 깎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이 찾아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하나 띄울 테니까 저 할아버지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기다란 봉에다가 발톱 소지할 때 쓰는 것도 제일 딸건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손톱 소재, 발톱 소지할 때 쓰는 버퍼예요. 자, 버퍼를 이렇게 봉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러 개를요. 여러 개를 딱딱딱딱 붙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세에서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절대 굽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톱을 얘를 통해서 갈고 있어요. 자, 저렇게 해가지고 한쪽 다리에 옴씩 총 10분을 했더니 발톱이 충분히 소재가 되더라. 발톱을 깎지 않아도 충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저렇게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한번 권장을 드리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남의 손을 빌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제작하는 데는 못 갔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조금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 안 좋은 목소리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